네, 2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지원 분석을 했다면 2부에서는 각 전형별 지원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 모집인데요. 특기자 전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점점 학생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연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학교가 최저학력 기준을 신설하기도 했지만 학생부 내신 성적 거기에다가 출결까지도 이제 학생들이 잘 챙겨야 되는 그런 점수로 됐고요.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건 대학마다 선발하는 종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태권도를 했다면 태권도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딘지, 내가 육상 중에 중장거리를 했다면 중장거리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어딘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지원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원 자격과 실적 인정 기간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전국대회가 열리는 시기가 뒤로 미루어지면서 전국대회 인정 기간이 대학마다 약간 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대회까지 인정이 되는지를 꼭 확인하고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확인해야 될 건 지원 자격이 전국대회 3위까지인지 아니면 전국대회 8위까지인지 아니면 시도대회까지 다 인정이 되는지까지도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그 각 종목별로 뽑는 대학이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표에 나온 대학들은 종목에 상관없이 대한체육회 소속 가맹단체에 선수 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들 중에서 입상 실적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다 지원이 가능한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내 종목이 소수 종목이라서 뽑는 대학이 몇 개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학을 관심을 가져도 되겠고요. 그중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신라대학교 웰빙체육학부 같은 경우에는 교직 기수가 가능한 대학이기 때문에 내가 사범대학 체육교사를 꿈꾸고 있다면 여기 이 대학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기자 학생들, 운동선수 학생들이 정보를 얻기가 많이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두 가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루트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대입정보센터에 대입전략 자료실에 들어가 보게 되면 여기 예체능이라고 클릭을 하게 되면 종목별로 모집하는 대학을 한 페이지 혹은 두 페이지로 다 나타냈고요. 그래서 종목별로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쿠스프라는 체육특기자 데이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가보게 되면 종목별로 검색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대학별로 어떤 종목을 뽑는지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꼭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두 개의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수상 실적이 없다, 입상 실적이 없다라고 하면 일반 학생들과 동등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학년 1학기까지 입상 실적이 없을 때 혹은 몇 월 달까지 입상 실적이 없을 때 일반 학생들과 동등하게 경쟁을 해야 된다면 빠르게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선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두 학생 A와 학생 B를 대학에 따라서 내신 등급을 산출한 건데요. 보게 되면 한 체대 같은 경우에는 은미체까지 포함해서 전 과목의 내신 산출을 하게 되고요. 인천대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사회 과목 전 과목을 반영하게 되고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어 과목 중에 잘한 5과목만 뽑아서 보게 되고요. 한신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중에 1, 2, 3학년 통틀어서 잘한 3과목 영어 잘한 거 3과목, 사회과학 중에 잘한 거 3과목만 뽑다 보니까 똑같은 학생 A의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마다 다 다르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학생 B 같은 경우에도 가장 좋은 내신 등급과 가장 낮은 내신 등급의 차이가 1.2등급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체육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반영 비율이나 반영 교과 단위수를 확인해야 되는 건 맞지만 아직 3학년 1학기 내신 등급이 다 산출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수행평가나 기말고사에서 정말 잘 준비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신 성적보다 더 좋은 내신 등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100% 전형, 교과 100% 전형의 최근 3년간 입학 성적인데요. 보게 되면 한체대, 성신여대, 가천대, 차의과대, 고대, 세종까지 선발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수능 최저 등급이 다 걸려있는 대학들입니다.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가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유는 과목을 선택해서 잘한 상위 몇 과목만 뽑아서 보는 대학이라는 걸 표시한 것이고요.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입학 성적이 계속 조금씩 떨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기를 준비하지 못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실기 전형을 지원하지 못할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 예년과 똑같이 예년에는 이 정도 성적이 안 됐으니까 올해도 지원하기 어렵겠다라고 하기보다는 6장의 카드 중에 1장, 2장 정도는 소신껏 교과 전형을 지원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위권 성적은 아니지만 내신 4등급, 5등급, 6등급 대 학생들도 여러 가지 사정상 실기 준비를 할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입니다. 약간 지역이 서울, 경기권에서 이제 충청권, 대전권, 경기권까지 포함이 되는 이런 패턴을 보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학과를 보고 간다면 그래도 나름 의미 있는 대학이지 않을까 싶고 지원하는 성적대 여기 마찬가지로 전부 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 잘하는 과목 상위 몇 과목을 뽑아서 보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성적대가 좀 높아 보여도 여러분들도 이 성적이 나올 수도 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3학년 1학기 내신 준비를 꼭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용인대가 6등급대에서 2등급대로 갑자기 오른 이유는 실기고사가 있다가 실기고사가 없는 교과 100% 전형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등급이 많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대학교를 볼 때는 최근 전년도 결과를 보고 예측을 해야지 그 전년도 6등급대를 보고 지원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원 전략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위권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수능 최저를 꼭 같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잘하거나 잘할 수 있는 과목, 아직 내신 산출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별 내신 산출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이라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3학년 1학기 내신 등급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게 전략이 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실기 준비를 할 수 없다면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범위를 좀 더 넓게 잡고 지원하는 게 방법이다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표는 실기 준비를 하지 않고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 대학들입니다. 보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학들이 수능 최저 등급이 걸려 있는 대학들이고요. 나머지는 수능 최저 등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 준비를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 등급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기 때문에 실기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보기를 바랍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까 서울 수도권 충청권 대학에서 전국적으로 봤을 땐 비율이 굉장히 낮지만 서울 수도권 충청권 대학에서 비율이 많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서울 상위권, 경기권까지 해서 많이 뽑는 실기 전형보다 더 많은 인원을 뽑게 되는 그런 전형이 되겠는데요. 2018학년도에 국민대학교와 상명대학교가, 2019학년도에 과학기술대학교가, 2020학년도에 천안권에 있는 상명대학교가, 올해는 서울여대와 백석대가 신설이 되면서 꾸준하게 뽑는 인원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학과 소개를 하면서 4가지로 좀 나눠 볼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인재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그러면 어떤 학생을 주로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 때 서울시립대학교 인재상을 꼭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보게 되면 이 말이 거의 정답인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기초교과 성취도가 우수하며 외국어 능력을 갖춘 학생, 기초교과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국영수가 되겠죠. 거기에다 사회가 될 수도 있겠고 과학이 될 수도 있겠고 거기에 외국어 능력을 갖춘 학생, 아직 우리나라의 체육보다는 외국에서의 논문이나 이런 걸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외국어 능력을 갖춘 학생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육 실기 능력이 뛰어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체육 실기 능력, 학생부 종합전형은 면접에서 실기고사를 보지 않죠. 그러면 체육 실기 능력이 뛰어나고 이거는 학교에 있는 체육 수업에서의 성취도 평가 A, B, C 혹은 지금 현재 3학년 같은 경우에 진로 선택 과목 스포츠 생활에서의 등급을 보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걸로 저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도전 정신과 적극적인 사고, 창의적 사고를 갖춘 학생이라고 하는 건 학교 생활에 열심히 참여한 학생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실현 및 봉사 정신을 갖춘 학생, 인성이 훌륭한 학생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아까 일부에서 학과를 4개로 나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똑같은 체능 대학이기는 하지만 체육학과가 소속된 단과 대학이 글로벌 상경대학의 스포츠 비즈니스 학과고요. 보건의료 복지대학의 스포츠 건강관리학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대학의 스포츠 비즈니스, 스포츠 건강관리가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상경대학, 경영 계열 쪽에 스포츠 비즈니스가 있겠고요. 보건 계열 쪽에 스포츠 건강관리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학과의 분류를 4가지로 분류를 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을 할 때도 내가 주로 어떤 목표, 어떤 진로를 가지고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학과, 대학이 좀 나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4가지로 분류를 했고, 이 4가지로 분류한 것을 나타내 보자면, 가천대 운동자활복지학과 같은 경우도 자연체육, 과학과 관련된, 경희대 스포츠의학도 자연체육, 골프산업 같은 경우에는 인문체육, 경희대 체육, 강남대 스포츠복지전공은 그냥 일반 체육, 전반적인 체육에 대한 큰 틀을 다 배운다. 그러니까 어떤 인문체육이나 자연체육을 위에서 진로를 설정하고 학교 활동을 하더라도 일반 체육은 다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외대 국제스포츠레저 올해는 글로벌 스포츠 산업 학부로 학과 명칭이 변경이 됐는데, 여기도 인문체육, 차의과대 스포츠과학과도 자연체육, 이렇게 인하대 체육교육과 사범대학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명대부터 순천향대까지도 다 그 분류에 따라서 나눠본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전년도에 경기도에서 체육계열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어떤 지원 패턴을 보는지, 경기 진협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희대학교 체육학과 일반 체육이죠. 일반 체육이지만 교직이수가 가능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체육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나머지 5장의 카드를 주로 어디를 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인데요. 보게 되면 1순위가 인하대학교 체육교육과, 2순위가 중대체육교육과, 3순위가 시립대 스포츠과학, 4순위가 인하대 스포츠과학, 5순위가 이대 체육과학부, 6순위가 성균관대 스포츠과학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순위가 체육교육과지만 교직이수가 가능한, 같이 맞물려서 일반 체육 쪽이라서 큰 틀에서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3순위부터 6순위까지는 모두 다 일반 체육 쪽을 지원한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네, 중대체육교육과 사범대학은 1순위가 경희대 체육, 2순위 인하대 체육교육과, 3순위 성균관대 스포츠과학, 4순위 시립대 스포츠과학, 5순위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닙니다. 실기고사 전형이지만 한체대 특수체육교육과 사범대학, 그 다음에 6순위 한양대 체육학과까지. 여기서 보게 되면 사범대학 아니면 시립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교직이수가 가능한 대학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전공은 자연체육 쪽입니다. 자연체육 쪽인데 상명대 스포츠건강, 인하대 스포츠과학, 경희대 체육, 시립대 스포츠과학, 경희대 스포츠의학, 한양대 리카 스포츠과학까지 일반 체육과 자연체육이 있지, 자연체육을 지원하면서 인문체육을 지원하는 패턴은 거의 없더라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합격자 성적인데요.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의 숫자만 가지고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내신 성적의 숫자 플러스 교과 세특이 학업 역량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 숫자도 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건, 학생부 종합전형은 1단계에서 주로 3배수, 4배수를 뽑게 되는데, 나는 학교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내신도 좋고 그런데 왜 떨어졌느냐라는 걸 볼 때 경쟁률이 결코 낮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입시는 상대평가이고, 여기에서 10대 1, 30대 1이 넘어가는 여기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치열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내신이 합격자 내신 등급 안에 충분히 포함이 되지만 내 활동이나 교과에서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면 서울권에 있는 대학도 내신 성적이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다. 천안권에 있는 대학은 4등급, 5등급대의 학생들이 평균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등급, 5등급이라고 해서 절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을 못하는 게 아니니 1, 2학년 때 그래도 꾸준히 하는 활동들이 있고, 그래도 3학년까지 학업 역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면 저는 소신껏 꼭 지원을 해보라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비교과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육 중점학급이나 체육고등학교나 이런 체육과 관련된 특화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가 그 학교들이 메인이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가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 학교 스포츠 클럽이죠. 1, 2학년 때 많이 할 수 있는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체육대회, 그다음에 교내 스포츠 클럽에서의 심판 도우미라든지 운영진 도우미, 그 다음에 체육 관련 정규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 여기에서 정규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는 실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실기가 아닌
여러 가지 이론적인 걸 공부할 수 있는 동아리도 유의미한 동아리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체육 관련 독서까지 이런 활동들이 개인이 체육대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비교과 활동이고요. 이것만 있다고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중요한 건 예, 학업 역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은 운동을 하는 곳이 아닌 공부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업 역량, 고등학교 때 그런 걸 어필할 수 있는 학업 역량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할 때는 먼저 학업 역량이 지원할 대학이 수준이 되는가를 먼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보는 데 있어서는 전년도에 그 학교에서 합격한 학생들이 있다면 더욱더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대학의 네임에 따라서 서울대 지원하고 중대 지원하고 성대 지원하고 이렇게 그냥 네임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진로,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진로가 사범대학이냐 아니면 인문체육 쪽이냐 마케팅이냐 아니면 재활 쪽이냐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달리 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에 3학년은 많은 비교과 활동을 하기보다는 1, 2학년 때 했던 비교과 활동에서 좀 더 심화된 활동이나 집중적인 활동을 한두 개 더 하면서 더 필요한 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업적인 역량을 더욱더 어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기 전형입니다. 아까 서두의 일부에서도 수시에서 실기 전형에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실기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기 능력입니다. 본인의 실기 능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일단 이루어져야 되고요. 내가 지금 이 정도의 실기 능력인데 불과 몇 달, 지금 7월 달이니까 8, 9월 달, 10월 달부터 이제 실기고사가 시작이 되는데 8, 9월 달 이 2개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기록 향상을 나는 가져올 수 있어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현실적으로 지금부터 여름방학 때까지 열심히 했을 때 나오는 실기 기록을 바탕으로 수시 실기 전형을 지원할지를 결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냉정한 나는 수시 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실기 능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그 대학의 실기 종목이 나랑 잘 맞는가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학의 실기 배점표를 봐야 되고요. 세 번째로 봐야 될 건 대학별 총점 계산을 학원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학원에 계신 선생님과 아니면 학교에서 입시 운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학교에서 입시 운동을 가르쳐 주시는 체육 선생님과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건 실기 일정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실기고사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학별로 실기 날짜가 겹치게 되면 보통 하루에 한 대학의 실기를 준비하고 봐야 되는데 두 대학이 겹치게 됐을 때 내 의지대로 일정을 막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한 대학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결국에는 실기 일정까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보는 자료들은 실기고사가 있는 대학들의 합격자의 실기 수준인데 내신 결과인데요. 보게 되면 전부 다 체육교육과입니다. 서원대, 성결대, 인천대, 한체대 특수체육교육과인데 보게 되면 실기 반영 비율이 낮지 않고 내신 반영 교과가 전 과목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서원대, 성결대 같은 경우에는 선택 반영입니다. 따라서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라도 최선을 다했을 때 내신 성적이 조금이라도 높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왜 이렇게 수시 실기 모집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서원대, 성결대, 인천대, 한체대가 물론 내신 성적도 높지만 여기에 정시 때 가기 위해서는 2등급, 3등급에 가까운 수능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 성적이 나오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라면 수시 모집에 적극 지원해서 합격을 노리는 게 오히려 더 좋은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5월달, 6월달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그리고 다음 7월 22일 날 있는 모의고사와 9월달 모의고사까지 네 번의 모의고사를 봤을 때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데 내 내신 성적이 좋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내신 3등급, 4등급 대에서 주로 합격하는 대학입니다. 가톨릭 관동대 체육교육과는 사범대학이라서 그 다음에 서울 경기권에 있는 대학이 주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 대학에서 많은 대학이 선택 반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신 등급 아직까지 3학년 1학기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말고사까지 열심히 봐달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3등급, 4등급 대의 결과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80%의 성적이라는 건 가톨릭 관동대의 3.51등급 괄호에서 80%라는 건
10명 중에 8등의 성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성적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시에 지원하게 되려면 4등급, 높은 4등급 아니면 3등급이 나와야지 주로 합격하는 대학입니다. 따라서 수능 준비가 부족하지만 내신 등급이 3, 4등급이 된다. 근데 내 실기 능력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기권의 대학과 천왕권의 인지도가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실기 반영 비율이 60% 이상 70%까지 나오게 되고 합격자 성적도 4등급대에서 주로 합격선이 4등급, 5등급에서 합격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체육대학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의 내신 등급이 평균적으로 4, 5등급이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시 때 가려면 4등급대의 성적이 나와야 된다. 상명대학교 천안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점수 때문에 이렇게 높게 나온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천대부터 시작해서 호서대까지의 대학들은 실기 반영 비율이 굉장히 세고 실기 극간 배점도 크기 때문에 성적대가 낮게나 6등급, 7등급에서도 충분히 합격 가능한 대학이고요. 하지만 6등급, 7등급에서 충분히 합격 가능하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주로 합격하는 게 아니라 6등급, 7등급이라면 정말 우수한 실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합격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합격하는 정시 때 합격을 하려면 5등급 때, 그러니까 내신이나 정시나 거의 수시나 정시나 거의 비슷한 등급대에서 합격하는 대학들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가천대나 건대 글로컬 같은 경우에 성적대가 높은 건 가천대는 경기권의 다군에 있기 때문이고 건대 글로컬은 다군에 있기도 하면서 수능 반영 과목이 2과목밖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성적대가 이렇게 높게 나타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기 전형을 지원함에 있어서 지원 성향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실기 100%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 경기 진협에서 가지고 온 지원 성향을 분석해 본 결과인데요. 보게 되면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의 실기가 10m 왕복 달리기, 25m 왕복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메디신볼 던지기로 주력과 힘과 점프가 있어야지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인데, 동국대학교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도 중량 달리기 주력, 제자리 멀리뛰기, 점프, 배근력, 힘, 그다음에 유연성까지 8박 미인이 합격하는 대학이고요. 용인대학교 같은 경우도 10m 왕복 달리기, 서전트, 제자리 멀리뛰기로 주력과 점프, 수원대도 지그재그 달리기 주력, 제자리 멀리뛰기 점프, 배근력 힘, 이런 식으로 주로 비슷한 능력, 실기 능력을 갖추고 있는 대학들이 이렇게 지원 순위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명대학교 스포츠융합학부 같은 경우는 유연성이 있는 대학이다 보니까 가천대도 유연성, 삼육대도 유연성, 백석대도 유연성, 그다음 백석대 스포츠과학도 유연성, 주로 유연성이 있는 대학으로 지원 성향이 몰린다. 그다음에 선문대학교 스포츠과학 같은 경우는 윗몸 일으키기, 1분 윗몸 일으키기가 있는데 순천향 백석대, 건대글로컬, 한신대, 호서대까지가 윗몸 일으키기가 있다 보니 비슷한 실기를 보는 대학들로 지원 성향이 몰린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기 전형을 지원하는 전략으로는 첫 번째는 실기는 만점에 가까운 기록이 나와야지 합격이 가능하겠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내가 그 대학의 실기 종목 중에 한 종목이라도 중간 이하의 실기 기록이라면 과감히 그 대학은 패스해야 된다라고 저는 과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은 수시 모집 원서 접수 전에 실기 일정을 꼭 확인해 달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전국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희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이 두 개의 대학에서만 선발을 하게 되고, 경희대학교는 수능 최저 등급이 있고 한국외대는 수능 최저 등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 대학의 공통적인 특징은 수능 이후에 논술을 실시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따라서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능이 뭐 3등급 정도, 2등급, 3등급 정도 나오는데 내신 성적이 별로 좋지 않다거나 이래서 수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못할 때에 정시 모집 위주로 지원을 할 때에 보험의 성격으로 지원을 해놓고 정시 모집에서 수능 성적이 잘 나온다면 실제로 논술을 쓰러 안 가면 되겠고요. 만약에 정시 모집에서 원하는 대학에 갈 정도의 수능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면 과감히 가서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성 전형인데요. 올해가 마지막이죠. 적성 전형은 가천대와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두 대학밖에 없습니다. 가천대는 수능 최저 등급이 없고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는 국수 탐 3등급, 영어 2등급 중에 하나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이 두 대학도 마찬가지로 3, 4등급의 학생들, 아까 논술은 2, 3등급의 학생들이라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3, 4등급의 학생들이 보험의 성격, 마찬가지로 두 대학 다 수능 이후에 적성고사를 치르기 때문에
예, 보험의 성격으로 지원해 놓고 정시 때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면 안 보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가서 적극적으로 봐서 합격을 위해 노력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정시 모집입니다. 정시 모집에서 알아야 될 것은 먼저 수능 산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될 텐데요. 물론 국수 영탐 모든 과목을 다 잘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니었을 때 이 두 학생의 성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대한 학생은 국어 수학은 잘 못하는데 영어 그리고 탐구한 과목을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고요. 민국 학생은 국수 영탐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 학생입니다. 이 두 학생 중에 어느 학생이 더 성적이 좋은 학생인가요? 보게 되면 인천대, 국민대, 용인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각 대학에 따라서 수능 점수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 보게 되면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탐구 등하고 평균만 반영되고 영어가 가산점으로 반영이 되고요.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와 영어만 반영이 되고요. 용인대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 중에 한 과목, 탐구 한 과목만 반영이 되고,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는 국어, 영어 필수 반영에 수학과 탐구 중에 선택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학생을 각 대학에 맞춰서 수능 환산 점수를 내게 되면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민국 학생이 훨씬 더 높은 점수가 나오게 되고요. 국민대 같은 경우는 대한 학생이, 용인대도 대한 학생이,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도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는 민국 학생이 더 높은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을 지원함에 있어서 지금 나와 있는 표는 수시 모집의 지원 패턴이었는데요. 모든 게 다 똑같은데 하나만 바뀌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수시에서는 실기 능력을 봤다면 정시에서는 적정 지원 백분위가 어느 정도냐, 그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수능 성적이 나왔냐 안 나왔냐부터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뒤에 걸 보면 되겠습니다. 각 대학별로 정시 모집에서 합격 가능한 수능 성적을 나타낸 표인데요. 예, 여기에 있는 첫 번째 보는 페이지는 우리나라에서 성적이 제일 높은 체육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실기가 없기 때문에 성적이 굉장히 높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교원대 같은 경우에는 체육교육과이면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체육 관련 학과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다 적어도 2등급은 나와야지, 반영 과목에서 2등급은 나와야지 합격 가능한 거고요. 경희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수학을 필수 반영하는 대학이고 한국교원대만 수학이 선택 반영 대학입니다. 그리고 교원대 같은 경우에는 모집군에 가에 빨간색이 표시된 건 군 변경이 올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학입니다. 두 번째 대학은 3등급, 높은 3등급 85% 정도의 높은 3등급이 나와야지 적어도 지원 가능한 대학인데, 첫 번째에 있는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전공은 올해 수능 반영 비율이 떨어지고 실기가 두 종목으로 늘어나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89.9%보다는 약간 낮은 성적이라도 올해는 소신껏 지원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국대와 서원대 같은 경우에는 다군에 있는 체육교육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적이 좀 높게 나온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는 다 서울권에 있는 인지도 높은 대학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그룹인데요. 세 번째 그룹은 거의 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지만 강원에 있는 관동대 체육교육, 그 다음에 세종에 있는 고대 국제스포츠, 충남에 있는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의 스포츠 경영이나 운동처방재활 같은 그런 체육대학 통합인데요. 여기는 3등급, 적어도 80% 전후에서 합격선이 많이 나오는 대학입니다. 거의 대부분 내가 인서울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3등급을 목표로 준비를 하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강원이나 충남이나 세종에 있지만 특수한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의 확실한 뚜렷한 색깔이 나오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3등급이 나와야지 합격이 가능하다. 여기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의 체육대학 통합, 아무래도 천안에 있는데도 이렇게 성적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다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적이 높게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그룹은 이제 서울과 경기권 3등급이나 4등급 초반이 나와야지 합격이 가능한 대학들입니다. 성결대학교 체육교육과 80%, 그다음에 경기대, 한체대까지의 대학들이고요. 다섯 번째 페이지는 주로 이제 경기권, 경기 인천권의 대학들이죠. 4등급 70% 이상이 나와야지 주로 합격을 바라볼 수 있는 대학들입니다. 가천대부터 시작해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까지 실기 반영 비율이 전에 4등급 때 4그룹에 있는 대학보다는 실기 반영 비율이 30%, 40% 전후였다면 여기 페이지부터는 이제 40에서 60%까지 실기 반영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좀 낮아도
합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대학으로 바뀌게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경기권이나 천안권에 인지도 있는 대학인데 여기부터는 실기 반영 비율이 60%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실기를 잘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경기권의 마지노선의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강남대, 명지대, 그다음에 여기에 수원대,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까지는 4등급의 낮은 4등급이라도 내 실기 능력이 굉장히 우수하다면 충분히 지원해 볼 수 있는 대학이고, 그다음에 상명대학교 천안과 순천향대 스포츠의학 같은 경우에는 실기도 잘해야 되지만 성적도 어느 정도 나와야지 합격이 가능한 대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7그룹의 대학들인데 여기에 대학들은 정시에서도 5등급의 수능 성적으로 주로 합격을 하지만 수능 성적이 5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다 합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기 능력이 우수하지 않다면 무조건 불합격하는 대학들입니다. 따라서 천안권의 대학들이라면 완벽에 가까운 실기 준비를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학은 수시나 정시나 비슷한 등급대, 내신도 5등급대, 수능도 5등급대에서 주로 합격하기 때문에 수시부터 적극 지원해서 정시까지 끝까지 열심히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시 모집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수학을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계속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대학들이 서울 경기권에서 가나 다군에서 실기를 보는 대학들입니다. 이 대학들 중에 수학을 하면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사라지는 대학이 몇 개 없죠. 그래서 선택 반영이거나 필수 반영인 대학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내가 수학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수학을 저는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서 수학을 꼭 해야지 갈 수 있는 대학들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 서울 상위권 대학들이 수학을 필수 반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수학을 꼭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봐야 될 건 여학생들입니다. 이대부터 시작해서 이대, 숙대, 성신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까지 모든 여대가 전부 다 수학을 선택 반영하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라면 수학을 적극적으로 수학과 영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수학을 언제까지 하다가 수학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3학년 6월 대수능 1차 모의고사 때까지는 보고 결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대수능 1차 모의고사에서 수학이 3, 4등급이 나오는데 국어도 비슷하게 나오고 영어도 비슷하게 나오고 탐구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수학에 대한 비중이 좀 낮거나 아니면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수학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수학을 과감하게 버려도 되겠고요. 하지만 수학이 4등급 정도 나오는데 국어가 5, 6등급 정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국어의 5, 6등급의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많이 없기 때문에 수학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라라고 저는 충고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절대평가되면서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아직 체육대학에서는 영어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보게 되면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의 전체 수능 응시생의 영어 비율입니다. 보게 되면 2019학년도가 불수능이라 그래서 국어가 어려워서 불수능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이 체감하는 영어에서 좋은 등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시에서 최저 등급을 못 맞추는 학생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체육대학에서도 영어가 어려워지면서 등급이 굉장히 낮아지는 경우가 있었었는데 실제로 전년도에는 2020학년도에는 영어가 좀 쉽게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1등급의 인원 비율, 2등급, 3등급이 조금씩 다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체육대학만 따로 빼서 보게 되면 대교협 상담 프로그램에 보게 되면 지금 75개 학과를 조사해 본 건데요. 보게 되면 2019학년도는 673건, 2020학년도에는 470건으로 건수는 다르지만 비율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등급의 비율이 14명이 거의 2배가 됐고요. 2등급도 늘어났고 3등급부터는 인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원수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보게 되면 수능 전체 응시생의 늘어나는 비율과 최대만 따로 떼놓고 보게 되면 전체 1등급은 2%밖에 늘어나지 않았지만 체육은 3.8%, 2등급은 거의 10% 가까이 늘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등급부터는 인원수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비교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영어를 잘한다는 건 굉장히 체육대학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영어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달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탐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 경기권의 가나다군의 대학인데요. 여기에서 탐구를 3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은 이렇게 많습니다. 빨간색으로 국민대나 성신여대나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학과에 따라서 30% 이상 반영하는 학과도 있고 아닌 학과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30% 이상 반영하는 대학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만약에 국어, 영어, 탐구를 동비율로 반영한다라고 했을 때 탐구 30% 이상 반영이면 국어 2등급으로 끌어올리기가 쉬운지, 탐구 2등급으로 끌어올리기가 쉬운지는 명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이라면 탐구 공부에 절대 소홀히 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30% 반영은 아닐지라도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들은 여기에 보는 표와 같습니다. 서울권에서도 굉장히 많고요. 경기권으로 오게 되면 더 많아지고 충청권으로 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대학이 탐구 한 과목 반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탐구 두 과목을 다 할 수 없다면 한 과목이라도 열심히 하는 걸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기를 준비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정시의 대학들도 이렇게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실기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체육대학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지원하고자 한다면 이런 대학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 대학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준비를 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경기도 진로진학지원센터에 사이버 대입 상담이나 아니면 방문 상담으로 신청해 주시면 체육 관련 분야에서도 열심히 성심성의껏 경기도에서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체대 입시를 위해서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수시에서는 내신 성적, 실기 능력이 엇비슷했을 때는 결국에는 내신 점수 1, 2점 차이로 합격이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고요. 수업과 수능이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수능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고요. 그 부족한 시간에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과외를 받는다거나 인강을 듣는다거나 이런 활동만 가지고는 본인의 것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늘려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운동은 운동 시간에만 집중하고 신경 써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원이나 학교나 체대 입시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의 능력이 워낙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에만 운동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나머지 시간에는 공부하는 데 신경을 써야지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탐구를 포기하는 건 정시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대학은 운동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공부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대학 가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해서 본인에게 알맞은 진로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